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음식을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음식을 냉장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냉장고의 낮은 온도로 인해 오히려 음식의 질감이나 맛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냉기가 닿아 더 빠르게 상하는 경우도 있으며 잘못하다간 곰팡이균과 발암물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 모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냉장고에 잘못 보관하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자인데요. 감자는 많은 양을 구입했을 때 올바르게 보관하지 못하면 모조리 썩거나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해버리는 일이 생기죠. 감자를 4도 영하의 온도에서 보관했다가 조리를 하게 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해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할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감자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고가 아닌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영국의 식품기준청 푸츠잔들 에이진스 연구팀은 얼마나 많은 양의 아크릴아마이드를 인체가 섭취해도 안전한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과도하게 이를 섭취하고 있음은 분명한 바입니다. 사람들이 식습관을 바꾸어 이것의 섭취를 줄이게 하려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고 해요. 또한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에틸린이라는 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오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마요네즈는 무조건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요네즈는 계란 노른자와 식초, 식용유, 소금 등을 섞어 만드는데 너무 낮은 저온이나 9도 이하의 온도에서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식초와 기름 등이 각각 분해가 되어 기름층이 분리되고 맛이 이상해지거나 상태가 변질되기 쉽다고 해요. 마요네즈를 가장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약 10에서 20도 사이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햇빛과 전자제품의 열기가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되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문 쪽에 최대한 냉기가 적은 곳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참기름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은 공기나 빛, 열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보관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볶은 참깨를 짜낸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 성분이 풍부해서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두고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게 되면 침전물이 굳게 되는 동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동결 현상이 생기면 참기름의 고소한 맛과 고소한 향 둘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 대신 실온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기름과 비슷한 들기름은 반대로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2대8 비율로 섞어 보관하게 될 경우 리그난 성분이 더해져서 영양소도 풍부해지고 보관 기간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하니 모두 이 방법을 활용하셔서 보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수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냉장 보관하게 될 경우 곰팡이가 쉽게 피어 껍질을 까고 다져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껍질째 보관 중인 마늘을 냉장고에 넣게 되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부득이하게 통마늘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밀폐용기 바닥에 소금이나 설탕을 5 정도 깔고 그 위에 키친타월을 깔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주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보관한다면 냉장고에서 2에서 3주 동안은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양파인데요. 양파도 마늘처럼 습기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두면 습기가 양파를 물러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 곰팡이가 피고 끈적끈적한 액체까지 흘러나와 악취가 날 수 있어요. 양파는 양파망에 담긴 그대로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걸어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파와 감자를 같이 두면 양파가 더 빨리 상하기 때문에 반드시 양파와 감자는 따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 껍질을 깐 양파를 보관해야 한다면 꼭지는 어느 정도 남기고 뿌리 쪽을 잘라내요. 밀폐 용기나 랩키친 타월로 잘 감싼 다음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면 한 달까지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6번째로는 계란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냉장으로 판매하고 있는 계란이 있고 또 반대로 실온에서 판매하는 계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계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입 후 냉장 보관하라고 적혀 있는 계란은 세척란이고 실온에서 보관하라고 적혀 있는 란은 비세척란인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궁금하시죠? 세척란의 경우는 계란이 판매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계란 표면에 묻은 닭똥과 이물질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여러 세균들이 묻어 있어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계란을 화학약품으로 한번 세척한 것을 말합니다. 계란의 표면에는 큐티클이라고 하는 천연보호막이 있는데 큐티클은 계란이 감염되거나 내부 변질을 막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계란을 한번 세척하게 되면 이 큐티클까지도 모두 제거가 되어 계란의 신선도가 더 떨어지거나 더 쉽게 상할 수 있어 세척란으로 판매되는 계란들은 모두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온에서 판매하는 계란들은 비세척란이기 때문에 실온에서 보관해야 해요. 평소에 계란을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신다면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계란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금이 가거나 잦은 온도 변화로 인해 계란에 수분이 맺히거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7번째로는 꿀인데요. 꿀을 15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결정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꿀은 저온에서 보관하게 될 경우 꿀 속에 포도당이 결정을 생성하기 때문인데 특히 꿀 중에서도 포도당 함량이 높은 자파꿀은 결정이 더 잘 생긴다고 합니다. 결정이 생겼다고 해서 못 먹는 것은 아니지만 40에서 50도의 뜨거운 물로 결정을 녹이면 녹기는 하지만 과한 열을 가하다 보면 좋지 않은 성분도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실온에 두고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8번째로는 빵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빵을 먹고 난 뒤 먹다 남은 빵을 냉장고에 보관하실 거예요. 다들 냉장고에 넣어둔 빵이 딱딱하게 굳거나 피키한 냄새가 났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냉장고 안에서 빵이 차가워지는 동안 빵은 오히려 신선도가 빠르게 떨어지게 된다고 해요. 빵은 가급적 당일에 다 드시는 게 좋지만 먹다 남은 빵을 보관해야 된다고 하면 냉동으로 얼리는 것이 빵 속의 수분이 그대로 얼려져서 해동 후 먹게 되면 더 촉촉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9번째로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5도 이하의 온도가 되면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게 되어 과육이 물렁해지고 당도가 떨어지며 껍질 표면이 쭈글쭈글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토마토 숙성이 멈춰서 그렇다고 해요. 냉장실에 넣자마자 숙성이 멈추는 것은 아니고 1일에서 2일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니 하루 이틀 정도 섭취할 양은 냉장 보관해도 된다고 합니다. 토마토를 보관할 때 상온에 한번 손질을 하고 보관해야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데 토마토 꼭지를 제거 후 말끔히 세척한 다음 꼭지 부위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종종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군들이 파괴되어 섭취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박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해요. 보통 수박을 통째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썰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른 수박을 랩에 씌운 채 냉장 보관하게 되면 7일 만에 세균이 3000배나 증식하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먹고 남은 수박은 꼭 잘라서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지금까지 총 10가지의 냉장고에 보관하면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모두 올바른 음식 보관법을 통해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정보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 꿈은 당신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상식과 함께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